안전행정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131곳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의 통계상 불일치, 보호보건 업무와 관련된 중복 투자 등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131곳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 시설 개선 사업을 했으나 그 주변은 정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이면도로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교차로 등을 안전하게 정비합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과 정비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5,444곳에 대한 전수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200억 원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100억 원과 자치단체 재정 100억 원으로 마련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1년 751건 등 지난 3년간 1,689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011년 10명, 2012년과 작년에는 각각 6명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일액 수준과 관련해 평균 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 중 실업급여 제도 개편 회의에서 총 11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의견 일치를 도출했으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관계로 우선 하한액 조정에 대해 입법 예고하게 됐으며 시행령 개정 사항인 상한액 조정도 이와 연계해 연내 추진하고 오는 2015년 1월 1일 동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의 통계상 불일치, 보호보건 업무와 관련된 중복 투자 등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보호종 보호보건 사업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함께 차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호종은 멸종위기종 246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 천연기념물 중 생물종 70종, 희귀식물 571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과 관련된 부처 간 통계가 차이가 나고 사업 중복,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 등으로 불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만들어 멸종위기 동식물 관련 통계와 투자를 관계부처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보호종 포털을 구축해 각 부처의 보건 추진 사항과
국가보호종 통계, 연구 성과 등을 공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등입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 판매 금지합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 평가 결과 해썹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의 그 결과를 등록해 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식중독 발생 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2회 식약처,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 3식 학교, 기숙형 학교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해 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농사노촌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14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을 전국 40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농사노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습 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방안 일환으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직업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57개 시범학교가 운영된 원격 화상 멘토링은 전교생 60명 내외 소규모 농사노촌 학교로 확대해 멘토가 자신의 직업 현장을 소개하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멘토는 수의사, 비파괴 검사원, 건축사, 푸드디렉터, 항공기 승무원, 생명과학연구원, PD 및 VJ, 작가 및 칼럼니스트, 축구감독과 대중음악인 등입니다. 원격 화상 멘토링은 3개에서 5개교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교당 7회 이상, 최대 1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진로체험과 관련한 수요 증가에 따라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을 농사노촌 학교에 매년 400개교씩 확대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13년도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침식 심각 지역이 2012년 24개소에서 13개소로 줄어들어 침식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12년도에는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 비해 2013년도에는 1개의 태풍만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수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안 침식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의 증가, 해안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에 따른 해류의 변화 등에 의해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의 전연안에서 침식 우려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의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침식 심각 현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침식 심각 지역으로 평가된 강릉시 정동진 해수욕장 등 13개소 중 2개소는 올해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안 침식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 예측하고 효과적인 침식 저감공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30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침식 우려 지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침식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침식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 환자들도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5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요양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집을 찾아가 목욕, 간호 등을 하는 재가급여와 전문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3등급에 해당되는 중증인 수급자는 서비스 월 이용량이 지난해 대비 9.8% 늘어난다며 이들은 방문 요양의 경우 일일 4시간, 주 야간 보호는 일일 8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인정 점수가 45점에서 51점 미만에 해당해 그동안 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을 위해 5등급을 신설했습니다. 치매 특별 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치매 특별 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 장마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해 빗길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운전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장마 동안 총 7만 2,029건의 교통사고로 1,677명이 사망하고 11만 39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마철에는 하루 평균 616건이 발생해 평상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13,693건이 발생해 장마기간 전체 사고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마철 빗길 사고의 경우 평상시에 비해 치사율뿐만 아니라 부상률도 크게 높아져 빗길 주행 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 유형별로는 평소에 비해 차대 사람 사고 발생률은 낮아지는 반면 차량 단독 사고의 발생률이 1.4배 이상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빗길 주행 시 커브길에서의 도로 이탈이나 수막 현상으로 인한 전도 및 전복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금년 장마는 6월 넷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마철에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호우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게 되며 평상시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위험 요인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운전, 그리고 장마철 빗길 주행 시 주간 전조 등 점등을 생활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이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인정된 품목이며 우리 국민의 인 섭취량도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인이 필수 무기질 성분으로 모든 생물체의 천연 성분으로 존재하며 천연으로 존재하는 인과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 인산염의 인 모두 체내 대사 과정에서는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식품 첨가물로 지정된 인산염은 나트륨염, 칼륨염 등 총 27개 품목으로 이들은 빵과 기타 가공품, 복합 조미식품 등의 유화제와 산도 조절제, 영양 강화제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닳아 발생하는 타이어 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확산을 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로 인한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간 발생량이 오는 2024년 1,800여 톤과 1,200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내 건설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인 6,300여 톤의 49.2%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자동차가 1km를 달릴 때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먼지 5mg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g으로 디젤차 먼지보다 200배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타이어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 타이어는 재료 특성상 납, 순,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 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상황 초동 매뉴얼이 행정용에서 현장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초동조치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재난대응 상시훈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교통 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위주의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이 개인별 임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초동조치 매뉴얼로 개선됩니다.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와 초동조치에 필요한 사항이 분 단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재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스마트폰 앱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에 1, 2회 실시되던 재난안전훈련도 상시훈련으로 바뀌고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항공 분야에서 시행 중인 안전점검 실명제 이력제도 비항공 분야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정부 내 재난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예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가슴 아프고 불안한 일이 많은데요.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특히 지하철의 경우 작은 사고도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수칙과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지하철 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캠페인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철 내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각종 이런 보호 장비들이나 비상 대피 용품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때 많이 어려운 일을 겪으실 것 같아서 강소소방서와 연합을 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위해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열차 내부, 열차의 연결부나 승강장을 보시면 모든 승강장 층별로 비상통화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통화장치는 호출 버튼을 누르는 즉시 역 직원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각종 비상사태에서 호출을 하셔서 전달하실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비상호출 장치를 눌러서 정확한 승차 위치나 승차 위치를 보시면 2-2, 2-3, 2-4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든가요. 아니면 자판기, 휴지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직원이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승강장에는 약 15m 간격으로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벽부에 소화기의 위치 표시로 되어 있는 축광으로 된 소화기 위치 표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 위치 표시를 확인하시고 소화기를 찾아서 아래를 받쳐들고 화재 지점까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지신 다음에 아래로 내리 누르듯이 지그시 눌러서 분사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화재가 진압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역사 내부에 연기가 자욱해서 탈출이 매우 어려우실 때는 보시다시피 승객보호 장비함 돌출형 안내 사연으로 부착되어 있는 승객보호 장비함을 찾아가셨어요. 부상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셔서 유리를 깨시고 안에 있는 승객보호 장비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꺼내십니다. 이때 위급하거나 당황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걸 바로 착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건 대부분 유독가스를 막기 위한 이런 필터를 정면을 보시면은 고무막에 호흡기 안쪽에도 고무막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두 부분을 다 제거를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화재 대피 마스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고무막이를 제거하시고 밖에 고무막이를 제거하신 다음에 쓰시기 편하도록 손을 집어넣고 그대로 모자를 쓰시듯이
머리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 연기가 자욱할 때는 좀 자세를 낮추신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대피 유도등을 따라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은 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타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지하철 차량 및 시설 안전관리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란 넓게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99%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통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을 운행할 때에는 보이는 거리가 짧아져 시계가 극히 나빠지기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에선 경음기를 울려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전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를 기준 삼아 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빗길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점 옆이나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낮에도 어두울 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보행자나 상대편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스팔트 표면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 더욱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출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조작은 빗길 주행 시 미끄러짐과 전복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 현장 철판, 맨홀 뚜껑 위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해야 할 때는 사전에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하고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날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정지하지 말고 통과한 다음 제동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상태가 나쁘다면 제동장치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제동장치 슈의 라이닝을 말려야 합니다. 빗길 고속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수상 스키를 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수막 현상이라 합니다. 보통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발생하는데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속 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고 절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차가 방향을 잃고 앞이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출발, 급제동,
급 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고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춤 없이 올라야 합니다. 눈길에선 반드시 감속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불빛의 노면 반사가 밝다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 계획을 세우고 운행에 나서야 합니다. 밤에는 운전자의 속도감과 원근감이 둔해집니다.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합니다.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 졸음이 오기 쉬운데 이땐 곧바로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낮보다 위험하므로 느린 속도로 통과합니다. 룸미러는 뒷차의 전조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야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나 보행자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뜻밖의 장소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목적지 방향의 차로를 사전에 확보한 뒤 신호 주기를 예측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통과합니다. 녹색 신호 뒤의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차는 정지선이나 건널목 앞에 정지해야 하고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합니다. 비록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정체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예방을 막기 위해선 신호 변경 시기의 가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아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에 대비합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통행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입니다. 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정도와 도로 폭이 비슷할 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니 통행 시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없는 쪽에서 진입한 차량도 우선권을 받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 안전운전만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둑이 뉴스파이더 다용도 건조대 발명 특허 획득 기념 가격 파괴전. 베란다, 거실 등 넓은 공간에 좋은 대형 1종, 주방, 욕실 등 틈새 공간에 좋은 중형 1종, 탈부착이 가능한 양말거리 4개, 나사 12개를 드리는 가격 29,900원, 29,900원. 잠깐! 딱 10,000원만 더 내시면 1+1 한 세트 더! 거기다 주방 공간을 확 넓혀드리는 바둑이 스테인리스 싱크롤 하나 더! 이 모두를 39,900원, 39,900원에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건조대는 꽉 찼는데 어머, 빨래가 남았다고요? 짤깍 붙이면 유리창에 건조대가 뚝딱. 남은 빨래 다 넣으세요. 방문에 짤깍, 많은 빨래도 걱정 없이. 행주 넣을 곳이 마땅치 않나요? 싱크대 좁은 공간에도 짤깍. 행주, 수세미, 고무장갑, 청결 건조. 물 흐르는 신발, 손빨래한 걸레도 욕실에서 바로 빨아 넣는 편리함. 수건 선반으로도 오케이. 전용 양말거리가 있어 일주일치 양말, 속옷 건조도 편리하게. 유리창, 방문, 욕실벽, 주방, 세탁실까지 특허받은 기술력. 업그레이드 파워압 큐 버튼이 장착. 초강력 3중 흡착 시스템으로 1단계 압착, 2단계 진공, 3단계 마무리 지지대까지. 무거운 볼링공도 10kg의 아령도, 큰 가구도 번쩍 들어올리는 압착력. 한편 원터치 방식으로 붙이기 쉽고 떼기 편하고, 사용할 때는 날개를 활짝. 자유로운 높낮이 조절로 빨래 더럽히지 않고 더 편리하게. 스테인리스 선반으로 위생적이고, 사용 후에는 아래로 접어서 착. 거기다 통풍 잘 되는 선반 구조로 빠르게, 더 빠르게 건조해드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니까 그야말로 공간 마술사. 건조대로만 사용하냐고요? 겨울철 신경 쓰이는 가습기는 잊으세요. 물수건 척척 걸어 뽀송뽀송 자연 가습 효과. 신발장에 설치해 신발도 정리하고, 우산도 걸어놓고 잡동사니도 깔끔하게. 베란다에서 고추 건조대로도 안성맞춤. 장난감도 정리해 올려놓으면 방은 깨끗하고 공간은 더 넓게. 바둑이 뉴스파이더 다용도 건조대 발명 특허 획득 기념 가격 파괴전. 베란다, 거실 등 넓은 공간에 좋은 대형 1종, 주방, 욕실 등 틈새 공간에 좋은 중형 1종, 탈부착이 가능한 양말거리 4개, 나사 12개를 드리는 가격 29,900원, 29,900원. 잠깐! 딱 10,000원만 더 내시면 1+1 한 세트 더! 거기다 주방 공간을 확 넓혀드리는 바둑이 스테인리스 싱크롤 하나 더! 이 모두를 39,900원, 39,900원에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게 바로 공기를 조절해주는 레버인데요. 이 레버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유리창에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기를 빼는 의미에서 이 레버를 누르시면 바로 설치 끝! 항상 모자란 건조대 넓혀드리겠습니다. 바둑이 매직 스파이더 다용도 건조대. 첫째, 모든 벽면을 건조대로. 베란다 유리창이 순식간에 건조대가 되는 신기함. 남아도는 방문도 훌륭한 건조 공간. 행주 넣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요? 주방에서도 행주, 수세미, 고무장갑까지 깨끗한 건조. 물 흐르는 신발, 손빨래한 걸레도 세탁실에서 바로 빨아 넣는 편리함.
수건도 수납하고 욕실에서도 굿. 햇빛 잘 받게 가로로 쫙. 좁은 공간이라면 세로로 쫙. 틈새 공간에도 쏙쏙. 공간에 맞게 설치도 내 맘대로. 둘째, 튼튼합니다. 특허받은 기술력, 파워 압축 버튼 장착, 초강력 3중 흡착 시스템으로 1단계 압착, 2단계 진공, 3단계 마무리 지시대까지. 젖은 바지 네 벌을 널어도 이야, 물 먹은 소미불을 걸쳐도 보세요, 끄떡없죠? 잘 흘러내리는 속옷도 톡톡 끼워 편리하게. 일주일치 양말도 한 번에. 셋째, 간편합니다. 원터치 방식으로 한 번에 짤깍. 붙이기 쉽고 떼기 편하고 자유로운 높낮이 조절로 빨래 더럽히지 않고 더 편리하게. 스테인리스 선반으로 위생적이고 사용할 때는 날개를 활짝, 사용 후에는 아래로 접어서 착. 거기다 통풍 잘 되는 선반 구조로 빠르게, 더 빠르게 건조해드리고 햇빛 잘 받게 가로로 쫙. 좁은 공간이라면 세로로 쫙. 틈새 공간에도 쏙쏙. 때론 건조대로, 때론 간단한 선반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니까 그야말로 공간 마술사. 거기다 겨울철 건조한 실내, 자연가습 효과로 아이들 건강도 방긋방긋. 빨래 넣을 공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바둑이 매직 스파이더가 여러분들의 벽이랑 벽은 죄다 빨래 건조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이 운동장처럼 넓은 베란다 유리창에 바둑이 매직 스파이더를 착착! 산처럼 쌓아져 있었던 많은 세탁물들을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햇빛 많이 받아서 빨리 마르죠? 거기에다가 바닥까지 깨끗하게 다 사용할 수 있죠. 안 쓸 때요, 접어두거나 떼면 끝! 자리 차지 전혀 안 하고 죽어있는 공간만을 쏙쏙 골라 사용할 수 있는 바둑이 매직 스파이더. 건조 공간을 2배, 3배, 심지어 4배까지 화끈하게 넓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조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셨다면 이제부턴 벽만 찾아서 짤깍짤깍. 아셨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리창, 방문, 욕실벽, 주방, 세탁실, 신발장까지 집안 어디라도 비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도 공간은 넓게, 빨래 건조는 청결하게. 사무실의 탕비실에서도 자리 차지 없이 건조대가 뚝딱. 수건, 행주, 위생적으로 건조 관리하세요. 건조대로만 사용하냐고요? 겨울철 신경 쓰이는 가습기는 잊으세요. 물수건 척척 걸어 뽀송뽀송 자연 가습 효과. 바둑이 뉴스파이더 다용도 건조대 발명 특허 획득 기념 가격 파괴전. 베란다, 거실 등 넓은 공간에 좋은 대형 1종, 주방, 욕실 등 틈새 공간에 좋은 중형 1종, 탈부착이 가능한 양말걸이 4개, 나사 12개를 드리는 가격 29,900원, 29,900원. 잠깐! 딱 10,000원만 더 내시면 1+1 한 세트 더! 거기다 주방 공간을 확 넓혀드리는 바둑이 스테인리스 싱크롤 하나 더! 이 모두를 39,900원, 39,900원에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